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아빠입니다. 메모해 놨었던 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셀아빠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뒀었던 어떤 메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일단 저는 이 사이즈를 거의 많이 사용해요. 메인으로 사용하는 다이어리는 이것보다 더 작아요. 손바닥만한 거지만 무언가 생각 정리를 할 때에는 그게 손바닥만한 사이즈 안에서 생각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걸 같이 들고 다녀서 이거를 펼쳐서, 이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펼쳐서 생각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1페이지로 구상을 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펼쳐서 하면 더 좋겠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 기법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이렇게 보여지는 면, 한 번에 한눈에 보여질 수 있는 면 있잖아요. 이게 한 페이지,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근데 1페이지 기법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페이지로 본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한 번에 보이고, 그건 1페이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덕분에 제가 다이어리 사용할 때, 달력 사용할 때든지 평소에 1페이지 기법 사용할 때 이 기본적인 것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풀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메모한 걸 쭉 다 쓸 겁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어떻게 목차를 정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방법들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핸드폰 사진으로 다 찍어 놨어요. 제가 좀 보여드린 좀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아이패드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에서 메모를 해놓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걸 보고서 목차를 일단 하나씩 적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1페이지 기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지만, 목차를 제가 쓰는 거를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보이는 면은 1페이지로 본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음, 1페이지 기법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5번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1페이지 기법 제가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1번과
5번 이 두 개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지만 제가 콘텐츠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마 1페이지 기법 클래스 101이나 클래스 U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이면 이게 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여기에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일단 영상 끝나고 나서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적어 놓은 것들은 다 안 나오는구나. 이쪽에 더 적어 놓은 것들은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일단 정보적인 면, 그러니까 정보 지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전에 대체 1페이지 기법을 왜 사용해야만 하는 것들을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더 있어요. 이거 끝나고 더 적을 거고 지금 일단 메모한 것들만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서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죠. 이걸 제가 정리하려면 전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빠르게 안 돼요. 첫 번째 제가 이걸 할 때 저는 주변의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모든 소음을 차단시켜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예 외부 소음을 차단시켜서 오로지 내가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음악이라든지 노래와 같은 것만 들리게끔 하는 거.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해요. 지금은 영상 때문에 빼고 있습니다. 1페이지 기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콘텐츠를 만들 때에는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게 뭐냐면 3가지거든요. 로직 트리를 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마인드맵보다 오히려 로직 트리의 그런 3단 문법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1페이지 기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what, 그리고 why. 그러니까 1페이지 기법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 그리고 how.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what이죠. 1페이지 기법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페이지 기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 한 면이 보이는 모든 것, 그걸 1페이지라고 생각하고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 쉬운 개념이잖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땐 1페이지가 뭔가요? 이거죠. 1페이지. 그쵸? 근데 이렇게 두고서 했을 때에는 양쪽 면을 1페이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1페이지 기법의 기본 핵심입니다. 너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기본 개념이거든요.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십 개의 영상으로 쪼개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제 사용해서 성과도 얻었고, 결과도 냈고, 목표도 달성했고, 그리고 저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런 것도 확립했고, 그리고 저만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됐고, 그게 다 이 1페이지 기법 덕분이거든요. 더 큰 개념으로는 저는 다이어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1페이지 기법을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디지털이든 양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웬만해서는 1페이지 기법은 아날로그를 더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직접 펜을, 연필을, 붓을 들고서 무언가 직접 손으로 무언가 메모를 하고 그리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사람의 뇌를 활성화시켜요. 제가 전문 용어를 여기에다 섞을 건 아니겠지만 저도 책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책을 추천드리자면 아웃풋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작가의 그 책이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또는 아이패드 또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갤럭시 S22 울트라거든요. 이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펜이 있어요. 이것도 펜처럼, 실제 펜처럼 쓸 수가 있잖아요. 애플 펜슬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 직접 하는 거,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더 추천하는 이유도 그런 거. 직접 종이에다가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페이지 기법을 사용하면 어떤 능률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공부를 할 때에도 성적 향상이라든지 집중력도 기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1페이지 기법을 사용하는 어떤 이유이자 근거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생각 정리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생각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1페이지 기법을 사용하게 된 건데, 왜 1페이지 기법이냐면 가시성 때문입니다. 가시성. 목표를 말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내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 많이 해요. 목표를 적으라고, 기록하라고, 메모하라고. 그것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보고, 말로도 말하고 생각으로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라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가시성. 보기 좋고 계속 보게 되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 심리적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내 목표, 내 꿈을 보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화를 시키게 되면은 어쨌든 여러분에게 각인이 된다. 근데 이 1페이지 안에 어떤 같은 주제, 한 가지의 분명한 주제가 존재한다면 이 페이지를 버릴 거 아니잖아요. 이 페이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관하면서, 다이어리가 있으면 다이어리에다가,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보관하시면서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본다면, 시각적으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보지 않는 사람과 보는 사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뭔가 변화가 있고 분명히 차별점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지는 것들도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보통 책을 보면 반감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자격지심이 들 때도 있고, 나는 못하는 건데 누군가 이루어낸 거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되겠어,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게 되고.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고 결과물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시성 때문이다. 그리고 시각화 때문이다.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도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하나 예로 들까요? 유튜브.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지만 말할 건 말을 해야죠. 유튜브가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문제가 될 정도로 커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 쇼츠 영상들 있잖아요. 짧게 1분 이내의 영상들. 그것들을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있어요. 한번 보면요, 30분, 1시간 그냥 가요. 계속 보게 되니까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현대인들이 유튜브 많이 이용하잖아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그거를 보는 시간 내내 여러분들, 우리들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생각하실 것 같죠?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면서 그걸 보는 건지. 본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나요? 보통은 그럴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보면은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영상이 있으면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영상이 곧바로 나오죠. 알고리즘 통해서. 근데 전혀 나에게 쓸모없는 영상을 보게 돼서 타고 가다 보면은 30분, 1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생각을 안 하고 보게 돼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하느냐? 유튜브 영상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자. 컨텐츠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것을 거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기준대로 생각을 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전형적인 소비자의 삶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의한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생산자 또는 소비자. 제가 만든 콘텐츠 영상 중에 이게 있어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가는 길.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이나 지금 이 영상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보는 걸로 끝나면 여러분은 소비하신 걸로만 끝난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만드는 취지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 7시까지 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거는 남 밑에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의지대로 일을 한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일한 거예요. 그쵸? 남의 사업장에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직장인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거의 대부분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영상 콘텐츠도 찍고, 제가 클래스 101의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찾고, 돈 벌 수 있는 게 뭔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려고. 여기로 가려고. 그래서 소비자, 저도 소비자다. 그리고 이걸 찍는 그 순간만큼은 생산자로 가는 길에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인풋에만 거의 길들여져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습 위주의 어떤 학습이 아니라 거의 주입식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배우고. 그럼 인풋만 하는 거면은 아웃풋은 무엇이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배운 게 있어. 배운 게 있으면은 그거를 기록을 하잖아요. 정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아웃풋.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웃풋을 한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말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배운 게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 제가 누가 물어보면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설명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생산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 스스로 깨우치거나 내 스스로 무언가를 창출해낼 수 없다면 그거는 저는 소비자 반열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웃풋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무언가 재창조해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 많이 사용하고 3P 바인더에 너무 좋은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공부도 해보고, 강규영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 분이 3P 바인더라는 회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분의 저서가 있어요. 바인더의 힘. 제 인생 책 중 하나라고 뽑는 책이 그 책이에요.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 그리고 이 3P 바인더의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 그런 거를 보고서 저는 저만의 매뉴얼로 만들었거든요. 제 다이어리에 있어요. 저는 제가 정리한 매뉴얼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는 순간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공개하지 않아요. 보여드리지 않아요. 다만 예시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펼쳐 보인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한 그런 하나하나의 매뉴얼을 거의 대부분 저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극히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책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저는 저만의 매뉴얼로 만들었죠.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다이어리에, 바인더에, 보관 바인더에, 그리고 제가 어떤 컬러에 대한 규칙도 있거든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전 저만의 컬러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만의 따로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1페이지 기법에서. 여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에게 맞게끔 개량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있죠. 그럼 저는 써먹을 수 있게끔 재창조한 거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생산자가 된 거예요. 제 말에 좀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현대인의 문제점, 우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인풋에만 급급하고 정리를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사고법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 그 안에 있는 사고법이라고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7대3 사고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봤는데 비슷한 그런 단어나 이런 걸 찾질 못해서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무언가 습한 게 있죠. 습한 거, 예를 들어서 배운 거,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이걸 3으로 두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 그것을 7로 둔다, 이런 개념이에요. 남에게 배운 거, 외부에서 배운 거는 3만 두고 이것을 갖고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7할 만큼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제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3시간이면요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7시간을 사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페이지에다 적는다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이 1페이지 기법을 사용하시면서 다이어리를 제가 사용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전달을 해드릴 건데, 제가 사용하는 그런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요, 제가 7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7시까지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부터 오후 3시, 2시까지 또는 4시까지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그렇게 일을 해야만 또 하잖아요. 해야 할 업무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되도록이면 업무의 양을 끝냅니다. 그 안에 집중해서 해야 할 업무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뭘 하냐면요, 정리를 해요. 그날 한 업무에 대한 걸 정리한다고요. 30분, 1시간? 아니요. 그 시간으로는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7시까지라고 하면은 전 7시까지 정리만 해요. 그날 일한 것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고객과 상담을 했는지 기록한 걸 정리하고 그것을 또 전산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다음 날로 안 넘깁니다. 그날 한 업무는 그날 정리를 끝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은 어제 했었던 것 정리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밀려온 내용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새로 시작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또 하는 겁니다. 연장선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정리를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생 자체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일을 했을 때 저는 영업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성과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가령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아침부터 일만 했을 때, 정리를 거의 하지 않고, 그때보다 업무적으로 성과가 이게 더 낫습니다. 정리를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업무를 하는, 영업을 하는 이 업무가 저에게 더 최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말에 좀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사용한 이런 방법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리는 요 1페이지 기법으로 거의 대부분 한다.
업무적으로는 계속 정리를 하면서 전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PC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업무의 특성상 그래요. 그런 걸 할 때는 뭐 1페이지 기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는 거지만 정리해야 되는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1페이지 기법은요,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페이지 기법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거고요. 공부한 것의 핵심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1페이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했구나, 내가 오늘 어떤 주제에 무엇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페이지 기법이고 그게 제가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 정리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 1페이지 기법을 같이 좀 배워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게 활용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1페이지 기법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에 초점을 맞춘 사용법입니다. 정리, 그리고 정리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전 이걸 브릿지라는 표현으로 그냥 쓰거든요. 브릿지가 이제 통로라는 개념이잖아요. 연결시키다, 뭐 통로 이런 개념인 건데, 정리해서 바로 아웃풋, 사용하고 뭔가 달성하고,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 여기와 연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책 읽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책 읽어서 뭐 하냐고요? 뭐 1년에 100권 목표로 뭐 책을 읽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표예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년에 100권 독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1년에 100권 독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년에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요, 그것을 아웃풋 할 수만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되죠. 독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페이지 기법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렸고, 왜 제가 이걸 사용하는지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꼭 설명드리고 가야 합니다. 추천하는 그 책이 있어요. 책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 너무나 도움이 된 개념이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유튜브에 치면은 그 분의 영상도 많이 나오거든요. 책을 봤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저에게 조금 어려워서 그것을 좀 핵심 요약으로 한 영상들을 많이 있어요. 최진석이라는 선생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최진석 보이시죠? 이 분의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되도록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어서 책으로 보실 수 있으면, 저는 그 밀리서재 그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책으로도 있어요. 갖고 있고. 자, 말씀드릴게요.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생각을 수입해서 사는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도 수입하고 어떤 생각도 수입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보고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냥 이 영상을 이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만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정보가 아니잖아요. 저의 정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와닿는 말이거든요. 생각을 수입해서 사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타인의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수입해서 사는 사람, 생각을 수입만 해서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1페이지 기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1페이지 기법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이 영상에 들어있는 내용들 제가 정리해드리지 않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겠죠. 제가 기본 개념 알려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각 정리 하셔야 돼요. 1페이지에다가 여기에다가 1페이지 기법 쭉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맞춰가지고 이걸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쭉 나열하는 거는 정보를 나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1페이지 기법은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한 1페이지 기법이란 이런 뜻이고, 이거를 내가 왜 사용해야만 하는지, 셀 아빠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사용했는지, 자신의 문제점이 뭐였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구나, 나도 같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도 사용해야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번 영상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수입해서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남의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제가 정의한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로 살아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소비자로만 살아가지 마세요. 생산자로 살아가세요. 생산자. 그래서 저는 이것도 7대3 사고법에 대입을 합니다. 소비자가 3이면요, 생산자로서의 삶은 내가 7로 살겠다. 그럼 저울질을 해봐도 저는 생산자로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생산자. 여러분, 저와 함께 생산자의 길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1페이지 기법이란 무엇이고 1페이지 기법을 왜 셀 아빠가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용하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요약을 꼭 1페이지로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1페이지 기법을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전부 파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먼저 복습을 하시고 싶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한 번 더 접하고 싶다 하시면은 클래스 101 그리고 클래스 U에서 1페이지 기법이라고 크몽도 있겠죠? 이 세 플랫폼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돼요. 제가 얼마에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990원인가? 되게 싸게 했거든요. 그냥 보시라고. 비싸지 않겠어요. 정말 그냥 보시라고 제가 그 가격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부담 없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몇십 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셔도 다음 강의, 다음 영상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1페이지 기법을 만든 셀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